시사인의 김은지입니다. 웬일입니까? 네, 저도 새벽에 뉴스를 보고 깜짝 놀랐었는데요. 네. 사실 기대하지 않았었는데 물론 당연히 발부돼야 되는 사안이라고 생각했지만 지금까지 법원이 보여준 행태를 보면 사실 기대 이상입니다. 사실 저는 어제 그 주진우 기자하고 점심을 먹었는데 그때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잠시 후 주진우 기자 나올 텐데 양승태 대법원장은 영장이 발부될 것 같고 박병대 전 대법관은 기각될 것 같다. 아니 어떻게 그렇게 맞추셨나요? 감이 좋으신데요. 왜 이렇게 생각했냐면 사실 누구보다 이 사법농단 여기서 벗어나고 싶은 건 사법부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당연히 그렇죠. 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법부가 양승태 대법원장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사실은 가장 상징적인 인물을 영장을 기각한다는 것은 이 명예회복의 마지막 기회를 날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당연히 그랬는데 이제까지 행태들이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요. 기대감이 워낙 낮았습니다. 사법부가 이 무거운 짐을 일부라도 덜어낼 마지막 기회를 날려버릴 만큼 바보일까. 예. 양승태 대법원장 한 사람을 위해서. 물론 뭐 양승태 대법원장 한 사람 구속한다고 해서 모든 게 해결되는 건 아니지만 그 구속이 주는 상징적인 효과는 어마어마한 것이죠. 그래서, 그렇지만 여전히 또 그 사법농단에 연루된 판사들이 여전히 사법부에 남아있기도 하지 않습니까? 네, 또 속속들이 복귀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문제점들도 꽤 많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탄핵 절차 밟아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지적인데요. 그래서 양승태는 구속하고 박병대 전 대법관까지는 못 가지 않겠는가라고 전망했던 저에게 스스로 칭찬을 해주고요. 조진우 기자에게 사실 확인 해보죠.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워낙 오랫동안 관련 영장들이 기각되어 왔기 때문에 기각될 거라고도 생각하는 분들이 많죠, 사실. 네, 또 이게 법원의 조직적인 범죄이다 보니까요. 관련해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구속하기 쉽지 않을 거라는 전망들을 꽤 오래 했었는데 오늘 새벽 1시 58분쯤에 나온 결과는 서울중앙지법 명재건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영장 발부했는데요. 그 사유를 보면 범죄 사실 중 상당 부분 혐의가 소명되고 사안이 중대하다라고 판단했고요. 뿐만 아니라 현재까지의 수사 진행 경과와 피의자의 지위 및 중요 관련자들의 관계 등을 비추어서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라고 판단했습니다. 증거인멸이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제시된 증거가 많다는 건데 영장실질심사에서 오갔던 이야기들 대목들 중에 인상적인 대목은 사실 주진우 기자가 이 관련 취재를 오래 해왔어요. 그래서 뭐 이규진 전 부장판사 현 부장판사군요. 현 부장판사 업무 수첩이 있었는데 이제 안정범 실록처럼 그 양승태 대법원장의 지시사항을 빼곡히 적어놓은 그런 수첩이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거기다 한자로 대라고 쓰여 있었다라고 하는데요. 이런 게 제시됐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했는지는 저희가 주진우 기자 잠시 후에 출연하면 자세히 그러니까 무엇이 어떤 대목이 이 영장을 발부할 수밖에 없게 만들었는가 하는 거는 잠시 후에 짚어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박병대 전 대법관은 또 기각이 됐어요. 예. 네, 허경우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판단인데요. 종전 영장 청구 기각 후에 수사 내용까지 고려하더라도 주요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이 충분하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했고요. 뿐만 아니라 추가된 피의 사실 일부는 범죄 성립 여부에 의문이 있다라는 판단까지 했습니다. 이분은 이제 네티즌들이 붙여준 이 부장판사는 허경호 부장판사는 별명이 프로 기각러예요. 예. 이분이 이제 그 주목을 많이 끌었던 사건들이 있지 않습니까? 강원랜드 채용 사건 또는 뭐 김관진 전 그 장관과 관련된 사이버 사령부 댓글 부하들은 구속됐는데 정작 지시자는 네, 가장 윗선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안태근 전 검사장 서지현 검사 사건과 관련한 다 영장이 기각돼 주목을 받았던 아주 큰 사건들의 영장이 다 기각됐거든요. 이번에 의해서. 그래서 뭐 이번에도 또 기각됐고 이분이 청와대의 판사 탄핵 청원이 올라온 판사예요. 예. 그래서 여전히 이분 한 사람의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사실 이렇게 중요한 사건들은 영장 전담 판사들이 다 같이 의견 일치를 보고 결론을 내리는 거라서. 네, 오늘 아침 신문에도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요. 지난 주말부터 출근해서 다 같이 협의했다라는 식의 내용이 이렇게 있습니다. 큰 사건들, 더군다나 양승태 대법원장의 구속 같은 큰 사건들은 다 같이 보는 겁니다. 자료들을. 그리고 결론을 내고 그리고 임하는 거죠. 근데 이제 박병대 전 대법관은 다시 한번 빠져나갔다. 이거 잊지 말아야 한다는 거고요. 그리고 어제 법원이 인상적인 또 판결을 또 하나 냈어요. 예. 네, 법원말 뉴스가 하나 더 있는데요. 안태근 전 검사장이 어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안 전 검사장은 자신이 성추행한 서지현 검사에게 인사불이익을 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었는데요. 서울중앙지법 형사 1단독 이상주 부장판사의 판단입니다. 안 전 검사장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고요. 검찰 구형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그 이유를 이렇게 밝혔는데 인사권을 행사하는 자리에서 자신의 성추행 비위를 덮으려고 오히려 보상받아야 하는 피해자에게 인사불이익을 줌으로써 치유하기 어려운 정신적 상처를 입혔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서지현 검사가 JTBC에 나와서 현직 판사 신분으로 인터뷰한 것이 사실은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지금은 이제 체육계 쪽에서 네, 미투 운동을 촉발한 바 있는데요. 역사적인 인터뷰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근데 정작 혐의를 받았던 안태근 지검장은 네, 검사장. 검사장 굉장히 높은 겁니다. 그렇죠. 검사의 꽃이라고 하는데. 네, 검찰국장까지 지낸 인사입니다. 그런데 영장조차도 기각된 됐었는데 이번에 법정에서 바로 구속이 돼버렸어요. 예. 이례적입니다. 네, 그리고 검찰의 구형과 같은 내용이 선고되는 것도 굉장히 이례적인 일인데요. 사실 별로 없는 일입니다. 그렇죠. 2년 구형하면 1년 정도 이렇게 구형한 판결하는 법인데 2년 구형해도 2년 여러모로 이례적인 사건이고 그 상징성이 굉장히 컸던 거죠. 그리고 영장 기각이 도움이 안 됐던 겁니다. 오히려. 자, 그런 판결도 있었고요. 자, 오늘 원래 영장이 기각됐다면 짧게 다룰 것이었는데 영장이 발부돼서 뒤가 깁니다. 짧게 끝내야 되겠어요. 하나만 더 하고. 근데 관련해서 서지현 검사 이야기도 짧게 전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번 선고가 기존의 가해자들에게 엄중한 경고가 되고 이 순간에도 고통받는 수많은 피해자들에게 작은 위안과 용기가 되길 바란다라면서 검찰개혁 이야기도 했습니다. 중요한 메시지죠. 저희가 서지현 검사 인터뷰를 한번 취재해 볼까 합니다. 네. JTBC만 하지 마시고. 이 SBS에서 하신 적 있으시 않으신가요? 네, 그때는 블랙하우스에서 했었는데 자. 뉴스공장 한번 모셔볼까 합니다. 자, 다음은요. 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짚어보죠. 네, 어제 오후 2시쯤에 이어도 서남쪽 131km 지점에서 해군 대조영함을 향해서 일본 해상자위대 초계기가 접근했습니다. 당시는 대조영함이 정상 기동경비 작전을 수행하던 중이었었는데요. 그래서 20차례나 통신으로 알렸고 자위권적 조치까지 경고했었는데 일본 초계기가 또다시 저공 위협 비행을 했다라고 합니다. 이건 이제 이렇게까지 문제가 되는데 또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 이전에도 몇 번 더 있었고. 2번 더 있었다라고 그러니까요. 하는데요. 저는 이건 철저한 아베 정부의 의도라고 밖에 볼 수가 없는 거죠. 이 정도 되면. 아베 정부가 올해 헌법 개정을 하겠다는 게 목표고 일생의 목표예요. 아베 총리의. 그런데 이 사건을 단순히 이제 군사적 긴장 갈등으로만 봐서는 안 되는 것이 대단히 냉정하고 철저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저는 보는 것이 생각해 보면 한일 협방 때 그 이전에 이제 강화도 조약이 있었잖아요. 불평등 조약. 그때 일본의 운요가 강화도에 그냥 불법적으로 상륙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당시 조선군들이 포를 쐈죠. 그걸 가지고 그러니까 자기들이 도발해 놓고 다시 빌미를 잡아서 그 빌미를 잡아서 강화도 조약을 체결하고 그리고 결국 그것이 한일 합방으로 이어진 역사가 있잖아요. 일본 극우의 전형적인 방식이고 이걸 일부러 도발하는 거거든요. 포라도 쏘라고 미사일이라도. 네, 그래서 내부 여론은 굉장히 좋다라고 하는데요. 산케이 신문에 따르면 현재 정부 대응을 지지한다가 85%가 되고요. 지난 한 달 동안 아베 내각 지지율이 4.2%포인트나 올랐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북한이 그 역할을 해오다가 이제 북한과 미국이 관계 개선에 나서니까 이제는 그 군사적 긴장을 제공할 상대를 남한으로 고른 것이다. 굉장히 철저하고